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삼성 채용 공고, 그중에서도 식품 쪽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할 삼성 웰스토리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이 포문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을 지원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를 넣든 간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은 한 군데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틈새 시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들은 문과에서 뭐 전자나 이런 데 인사팀, 뭐 마케팅 이런 걸 넣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선택만 잘하면은 삼성 피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 웰스토리가 아무래도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스펙적으로 좀 경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 웰스토리만 딸랑 하나 떴어. 삼성이 개별 채용이야. 그러면 엄청 고스펙 애들도 삼성 웰스토리에도 다 넣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취업이 불안해서. 그런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너무 가고 싶은 친구들은 식품학과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를 넣어야 되는 거고, 문과 쪽 친구들도 웰스토리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이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해였어요. 근 10년간 가장 어려운 해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꼭 더 치열하게 지원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렵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셔요. 보셔야지 이제 대응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디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제가 쓴 자소서만 봐도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신세계가 열릴 테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웰스토리 어떤 것인가? 웰스토리는 이제 삼성그룹 단체 급식, 이런 업종들에서 그룹이 있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단체 급식, 여기가 이제 식품업체니까. 그리고 식자재 유통 및 그룹 사내 쇼핑몰 운영도 하고 있어요. 관련된 어떤 제품들에 대한 쇼핑몰 운영도 하겠죠. 푸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제 식자재 유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금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션, 뷰티 쪽 학생들도 많지만 식품 쪽 취업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이 되는가? 경영지원, 수주영업, 품질위생, 식품연구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과 쪽에서는 경영지원보다 수주영업이 티오가 더 많겠죠. 잊지 말고 나한테 맞는 곳으로. 이 근무지는 다 분당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반가운 곳인데 분당입니다. 자, 여러분, 자소서 항목은 일단 공통이 세 가지예요. 계열사마다 4번이 추가된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통 항목부터 보면은 전 계열사가 모든 시기에 다 똑같아요. 4번이 있냐 없냐는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첫 번째는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제 삼성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를 지원한 이유와, 이건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건데, 그런데 지원 동기는 원래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리고 기업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만 작성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는 사실은 입사 후 포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입사 포부가 직무 커리어 플랜이거든요. 내가 이런 직무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 한 3문장 정도 하고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말 좋은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면 돼요. 이거를 비롱무실하게 협력을 중시하고 뭐 이제 상생을 하는 기업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ESG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ESG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면은 뭐 이런 식의 형태면은 ESG 하는 기업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좋아라고 이제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해.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ESG 하는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럼 그 회사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져가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 작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성장이나 도전, 비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입사 부분은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딱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채용 남자 판단할 수 있게끔. 자, 어디 안에서 이런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업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명확한 프레임을 워딩으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한 세 문장 적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뭐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열정 다하고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나의 어떤 전문성이 어필되게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직무라고 하면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뭐 소구 포인트를 도출하고 어떤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이건 2단계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이 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원래 기여라는 것도 포부의 어떤 명확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성장 과정을 설명드리면 성장 과정이 가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직무적인 포인트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성장 과정 항목이 있는 회사들 보면 다 대기업들이야. 제가 늘 있는 회사들 기억나는 게 GS 칼텍스, 삼성, 그리고 식품 중에서 제일 뭐 많이 준다는 동서식품. 이렇게 우리 회사 오면 딴 데 갈 리가 없는 정도의 자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보다 당장 일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항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란 사람 자체에 대해 알고 싶다. 여기에다 직무 얘기를 쓸 거면은 뭐 하려고 성장 과정 같은 거를 이렇게 대기업에서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가치관 그리고 성장 과정은 주제를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소서 항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 역량을 쓰는 항목, 뭐 직무 역량을 쓰시오, 직무 역량을 쌓기에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오, 이제 뭐 요렇게 쓰는 항목이 있고, 이게 이제 직무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 협업, 개선 뭐 이런 것들은 뭐 과감히 한계를 돌파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단순히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 과정은 가치관에 연결된 사건이니까 뭐 어릴 때기도 괜찮은 유일한 항목이죠. 근데 너무 어릴 때 쓰면은 쓸 때는 신나게 쓰는데 다 쓰고 나면은 또 뭐가 좀 민망하고 뭔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시기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직무 얘기, 뭐 내가 했던 마케팅 프로젝트 소개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쓰면 완전 동문서답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합격하는 친구들 있겠죠. 왜냐면 자소서만 갖고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자소서만 가지고 줄을 매기면은 이 방향이 제일 맞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마스 자소서를 만드는데, 마스 자소서에 성장 과정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각각 구분해서 넣으면 정확히 맞긴 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저는 협의의 성장의 느낌으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수제목을 구분해서 뭐 협업했던 경험을 느껴요. 왜냐면 이게 협의의 성장, 이게 광의의 성장인 거죠. 동료들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협업하게 되는 것도 성장 과정이라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고, 작년에 최종 합격시킨 친구들 이제 다 이렇게 적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지 좀 마세요. 이 스토리적인 항목은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스토리적인 항목은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면 안 된다.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는 건 아까 직무 역량 항목 같은 거죠.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뒤를 읽어볼 맛이 나겠죠.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스토리텔링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거죠. 그렇죠? 캐릭터가 명확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다 알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야. 영화, 드라마, 웹툰에서 어때요? 우리가 언제 이걸 끝까지 보고 싶어져요? 저도 요즘 웹툰 보면서 쿠키를 진짜 많이 굽거든요. 제가 제빵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굽는데,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문제에 처했을 때 그때 궁금해서 막 미친 듯이 미리 보기를 해요. 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스토리텔링 항목도 문제점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점을 별로 안 적어놨다고 생각하면은 뒤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게 있어도 그 어쩌라고가 되죠. 왜 저런 걸 왜 했는데? 섀도우 복싱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말 임팩트 있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 과정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막 상황만, 문제점만 열심히 제시해 놓고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해서 뭘 제안해서 해결했다. 이러면은 읽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채용 남자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했는지는 용두삼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읽어볼 포인트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하게 보여요. 자소서라는 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똑하게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 해결 과정에다가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만 적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한 게 뭔데? 봐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똑똑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자, 이 경험 항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공통 항목의 마지막,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거는 잘못 쓴 방향은 뭐냐면은, 잘못 쓴 첫 번째는 서두가 너무 길어. 바로 처음에 최근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던져야 되는데, 부연 설명이 길어. 채용 담당자는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읽기 싫어요. 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넣어야 돼요. 부연 설명을 살짝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최소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현상 분석만 마치 기사 긁고 오듯이 갖고 와. 그러면 뽑아줘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보고 싶은 거지 어떤 이슈에 대한 설명을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로 쓰시면은 주제 선정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레포트 쓰듯이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